다산 마을 방송국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에 관심이 많은 기쁨이 할머니 박찬주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로댕의 조각 칼레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백년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가 발단이 되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1446년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한 뒤 1347년 도보 해협의 해안 도시 칼레로 진격하여 식량 보급로를 끊고 완전히 포위하여 집중 공격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칼레의 시민들은 기근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1년여간 완강히 저항하다 항복을 선언했고, 에드워드 3세는 자신들을 껄끄럽게 한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몰살하려 했으나 칼레 측의 항복 사절단과 측근들의 간곡한 조언으로 마음을 바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중 6명을 뽑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처형하겠다고 하며 칼레에 지체 높은 시민 6명이 맨발에 속옷만 걸치고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성 밖으로 걸어나와 성문 열쇠를 바치고 교수형을 시키는 대신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내가 그 6명 중 하나가 되겠소 하고 나섰는데, 그는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위슈타슈 드생 피에르였고, 뒤이어 시장, 법률가 등 귀족 계급에 속한 5명이 동참했는데요. 다음 날 6인의 시민 대표는 시장통에서 에드워드 3세의 진지를 향해 출발했는데, 시장통에 모인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로 뿌옇게 흐려진 눈에 사라져가는 6인의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이미지로 각인되었지요. 그러나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는데, 당시 임신 중이던 영국 왕비가 왕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 그들을 사면해 달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의 전 과정은 연대기에 기록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행한 주요한 예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1884년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은 칼레시로부터 이들 위대한 6인의 모습을 형상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로댕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작품에 바쳐 1895년 드디어 완성했고, 조각은 칼레 시청 앞에 설치되었는데요. 공개된 직후에는 영웅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기대했던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로댕이 표현한 칼레의 시민은
일방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닌 괴로움과 고통에 가득 찬 표정과 고뇌에 찬 얼굴들로 가득한데, 조각의 대가 로댕은 왜 영웅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유달리 큰 얼굴을 감싼 손과 커다란 발은 죽음을 앞둔 인간 본연의 공포와 두려움, 떨어지지 않는 발을 나타냈는데,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두려워하며 고뇌한다는 것을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레 시민 전체의 운명을 위해 나선 이들의 용기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부각시키려는 작품 의도가 수용되어 걸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높이 231cm, 길이 245cm의 청동 주조인 이 작품은 6개의 조각을 하나의 군상으로 설치하거나 하나씩 분리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생전에 로댕의 허락을 받은 프랑스 정부의 관리하에 12개의 주조만이 허용되어 모두 진품으로 인정받았는데, 첫 번째 주조본은 칼레 시청 광장에 있고, 1995년 12번째 마지막 주조품은 우리나라 서울 삼성미술관 내 로댕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및 도덕적 의무를 상징하는데, 최근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 적이 있었지요. 검은 장갑을 낀 재벌그룹의 회장은 청계산 자락의 한 공사장 창고에서 경호원과 조폭들의 호의 속에 잡아온 술집 종업원들의 눈을 야구방맹이로 집중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이들이 일하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직원들에게 눈을 맞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활주로로 나가던 비행기에서 소유주의 딸인 부사장은 승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라며 승객들이 탄 비행기를 게이트로 회항시켰는데, 이 항공사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들을 배려해 땅콩을 봉지째로 제공하는 것이 규정인데, 이 승무원이 규정대로 땅콩을 접시가 아니라 봉지째로 갖다 줬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 재벌 등 부유층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상류층일수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슴이 훈훈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대손손 대를 이어 육훈을 실천한 경주 최씨 가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9대에 걸쳐 진사를 지낸 학식 있는 양반 부자로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으며, 그 부를 사회에 적절히 환원함으로써 민중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나,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둘, 만석 이상의 재물은 사회로 환원하라. 셋,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넷,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만 입어라. 6가지 가운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지만 특히 3번과 5번은 존경받을 만한 지주의 덕목으로 1500년 중반부터 1900년 중반까지 12대에 걸친 만석부자로 최씨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주는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백산상해를 세워 독립자금을 조달했으며 일본 총독부의 끈질긴 간직 제의도 거부했다는데요. 그 외에도 나강군수 유이주의 부엌에는 타인능해라는 글씨가 새겨진 큰 원통형의 쌀뒤지가 있었는데 흉년에는 누구든 와서 쌀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제주도의 자수성가 여성 CEO 김만덕도 기근이 나자 전 재산을 털어 쌀 500석을 사들여 관덕정에 큰 솥을 걸고 죽을 쑤어 제주도민 3분의 2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